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서는 저희 각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네, 터키를, 튀르키라고 요즘 불리는 것 같은데, 튀르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터키에서는 터키를 이미 튀르키예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아니고요. 보통 이미 튀르키예였고요. 이제 이 이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튀르키이고 영어로 Turk이며 민족적으로 터키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 그 나머진 분은 엄, 그, 이해는 위땅,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터키 사람들이 땅,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터키 말로 이미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이름이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제 다 그 영어로 관련돼 있는 다른 의미 가지고 있는 것들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라고 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그냥 발음을 터키어로 바뀐 거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튀르키라는 이름이었군요. 맞아요. 툴키라는 뜻이 터키어로 땅이라는 그냥 뜻이 있었네요. 네, 튀르키예는 이제 터키인들이 땅이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그 툴키라고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네네. 그 바뀐 이유가 들어보니까 그 전에 뭐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터키라고 불려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터키가 좀 뭐랄까 칠면조 아시죠? 추수감사절에 먹는 칠면조. 네네. 그래서 그런 헷갈림들 부르기 위해서도 음, 이제 터키어로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해피님? 추천을 어, 해준다면? 제가 추천을 해준다면 그래도 저는 산을 좋아하고 이제 바다도 좋아하고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탈리아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네, 바닷가 도시를 제가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바닷가 도시 밖에 살아보고 싶은 곳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려면 안탈리아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안탈리아도 이쁜데 충분히라고 저는 안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혹시 본인이 사는 물어보세요. 곳이라서 안탈리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서 이제 안탈리아 오시면 아니면 사진을 보시면 산도 되게 많고 나무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둘이 바다와 합쳐서 되게 이쁜 것들 많고 자유로운 like you can see forest 그러니까 숲이 숲 있고. 같은 거 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다른 도시들에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이제 내처럼 나위 너시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안탈리아 다음에 터키 방문을 하게 되면은 안탈리아를 꼭 리스트에 가볼 곳 추천 리스트에 방문할 장소에 꼭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좋고 이쁜 것입니다. 음, 그럼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케빈님은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네네. 케빈님은 한국에서 추천하고 싶은 도시 음, 있나요? 약간 이 도시에서 살기 좋다 하는 곳은? 이게 좀 나뉠 것 같은데 살기 좋다. 그 취향에 따라서 달라요.
좀 편의성, 인프라 같은 거, 뭐, 교통 좋고, 그리고 음식점, 레스토랑 많고, 그리고 놀 곳, 뭐, 그냥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 많은 곳을 원하면, 도시의 삶을 원하면은, 서울이나, 아니면은 서울 가까운 경기도, 거기에 사는 걸 추천하고요. 하지만 네. 사람들 북적거리는 거 싫고, 좀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아도 뭐 자연이 좋다. 그냥 나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네. 저는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그 월드 네.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 제주도 도시 전체가 그리고 자연 경관이 매우 예뻐요. 예전에 거기 화산이 터져서 네. 아마 그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아주 옛날에. 네. 그래서 뭐 바다도 있고 당연히 섬이니까 바다가 있겠죠. 올 그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였으니까. 그리고 또 네. 산도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한 한라산? 네네 한라산도 있어요. 그 네. 한라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산 일출봉이라고 산은 아닌데 그 언덕이 되게 높은 언덕이 올라갈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언덕이 있어요. 한 30분 정도 걸으면은 정상에 가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바다가 쫙 보여요. 경치가 엄청 네. 좋거든요. 거기 네. 성산 일출봉에 가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도시의 삶을 좋아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아니고 그냥 그 자연 경관 이쁜 거 바다하고 산을 좋아하면은 제주도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 자연 그 아까 전에 바다하고 산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서울 같은 데보다 택배비가 그 섬이잖아요, 거기는. 네, 맞아요. 그래서 도서상간 뭐 추가료라고 해가지고 5천 원 더 받아요, 택배비를. 네.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냥 물건 같은 거 우리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아,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럴 때 배송비가 비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게 그 자기가 차나 뭐 오토바이나 그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그 네. 대중교통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제주도는. 그런 것만 빼고 좀 아, 조용한 삶을 원하고 한다면은 제주도가 네. 정말 좋은 곳이죠. 감사합니다. 추천해 음, 주셔서. 네, 아닙니다. 그, 터키어는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터키어는 일단 이제 배우는 나라 어딘지, 배우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같은 언어 가족이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터키어로 번역해주면 우리는 언어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것에 나온 같은 맞아. 문법 규칙이 있는 음, 언어들 중에서 있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도 터키어를 배우고 싶다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이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해서. 음,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면 진짜 힘들 거예요. 진짜 음, 진짜 어려워요. 그 질문이 있는데, 문법이 비슷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문법이, 어, 예를 들어서, 그 문법이, 한국어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로 끝을 맺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순서가 터키어도 똑같은지 아니면은 영어랑 네, 똑같은 식인지 궁금해요. 터키어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죠. 같은 문법을 이제 공유하니까.
네, 일본어 맞아요. 같이 좀 공부하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발음만 아니면.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발음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문법 배울 때는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생각하는 대로 배우는 것들 쓰시면 되니까 음, 쉬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 비슷한 것 같네요. 뭐지? 해피님이 한국어 배우는 것도 더 쉬울 네, 것 같네요. 맞아요. 네, 허피님한테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죠. 뭐 음, 문법이 쉬운 것뿐이지 단어를 따로 많이 배워야 되니까요. 단어 같은 거 외울 거 많죠? 그 단어가 완전 다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터키 사람들은 외국인들, 그냥 뭐 관광객들이나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 좋아하세요? 네, 외국인들 좋아하죠. 제가 살고 있는 너시도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 오니까 제가 직접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버스 카드 살 때나 아니면 여권을 잃어버린 친구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도와줬고요. 네, 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심성이 곱네요, 햇빛 씨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도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는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안탈리아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한국인들은 뭐 한국인만 포함된지 모르겠는데 동양인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아마 잘 안 갈 것 같은 그냥 추측을 하는데 왜냐면은 네, 안탈리아가 좀 휴양지 좀 바다하고 자연 경관이 있으니까 그런 네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로.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탈리아의 한 유럽 사람들, 뭐 프랑스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 길게는 한 달 이렇게 딱 그냥 휴식을 취하려고 바닷가에서 그냥 그게 뭐야, 책 읽고 그 선탠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이제 여름 여행, 그 약간 그 문화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보다 이제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도시이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음, 보시는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나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거기 수영 좋아하는 사람 온다니까 혹시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도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는지. 많습니다. 네, 오, 많고요. 많아요. 와, 되게 좋다. 거기 지금 제가 제주도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네, 제주도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제주도 갔을 때 오래되긴 했지만 한번 해본 기억이 있네요. 제주도에서. 저는 바닷가 사람이긴 하지만요. 전 바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들 하지 않았고요. 수영할 음, 줄도 모릅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수영할 줄 모르는데 거기 그게 다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잠수복이랑 오리발 차고 가거든요. 그 산소 있어서 뭐 수영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안내해 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수영 무서운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바다 안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약간 음, 긴장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음, 불편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수영을 못해서 저는 아예 수영을 못해서 네. 그렇거든요.
음. 그 터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터키를 뭐 유럽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시아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게 이스탄불은 제가 알기로는 이스탄불에서 유럽 쪽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보프로스 해협인가? 거기 이름이 뭐였죠? 네, 보프로스, 맞아요. 보프로스 해협 거기서 왼쪽은 유럽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부터는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터키 나라가 네, 대륙으로 맞습니다. 치면은 네. 그러면은 터키 사람은 터키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신기하게 이제는 터키 사람들은 우리는 유럽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음,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다리 생긴 곳에 살고 있다. 음, 그래서 어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다리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딱히 음, 사람들은 우리야 아시아다, 우리는 유럽이다 하지 않고요. 아까 음, 말하는 대로 90%나 음, 이제 아시아니까 지도 보면 아시아고 남은 거는 유럽이긴 하지만 이제는 뭐 딱히 중간에 있는 나라 음,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나라. 정확하네요, 이게. 저, 네. 음, 저, 보통 터키 뭐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음식을 드세요? 이제 터키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먹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홍차 무조건 마시고요. 터키 사람들 진짜 홍차를 엄청 좋아해요. 음, 네. 그리고 세상에서 홍차 마시는 1등인 나라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국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터키가 1등이었네요. 네, 터키 1등이고요. 음, 이제 전형적인 터키 아침 식사는 터키식 만들었던 치즈들과 버터, 음, 올리브, 계란, 토마토, 오이, 잼, 꿀, 카이막 하면서 이제 터키 베이커리에서 만든 이제 빵들, 음, 그리고 터키식으로 만든 소시지들 있거든요. 이름은 다르고 맛도 이제 우리 알고 있던 소시지랑 다르지만 수죽이라는 특별한 소시지처럼 생긴 거 있고요. 네, 음. 보통 이것들 먹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맛있네요. 그럼 혹시 한국 아침 식사는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시는 것 대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저희 윗세대부터 먹는 방식은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먹긴 한데 한국 음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죠. 빵 대신. 네네. 그리고 밥이랑 밑반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반찬 하면은 뭐 멸치 볶음도 될 수 있고, 뭐 김치도 유명하죠. 김치 밥이랑 같이 먹는. 김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김 있잖아요. 김. 김 맛있습니다. 네, 김도 밥이랑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뭐 국 같은 거, 찌개 같은 거를 한국은 국 문화여서 국을 꼭 같이 먹어요. 네. 국을 같이 먹는데 뭐 된장찌개, 청국장 뭐 전통적인 음식이고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이렇게 네. 뭐 먹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먹는 방식이고 근데 요즘에는 한국도 알다시피 이렇게 서구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냥 토스트를 먹던지 토스트, 차, 뭐 커피 그런 거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는 네. 사람도 있고 그거는 아침 먹는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로.
그리고 아, 뭐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회사 일찍 가고 뭐 바쁘니까 다들 귀찮고 하니까 이렇게 아침을 네. 점심부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터키에서도 아침 거르는 사람 많이 있나요? 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 그렇게 하고요. 근데 보통 모든 집에 아침 식사를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터키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라고 생각하니까 음,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아침 식사를 드시고요. 근데 학생들은 시간 없으면 빨리 나가고요. 근데 보통 집에서는 무조건 부모님들이 만들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터키에서는 한국은 보통 독립을 늦게 하는 편이에요. 한국 학생들, 한국 청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서구 사회, 뭐 유럽이나 미국은 한 20살 뭐 전후로 그렇게 집 나가서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한국은 좀 남자면 군대도 가고 그리고 집 사는 것도 요즘 좀 문제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뭐 늦게까지 살다가 뭐 30살 넘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다가 나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오래 사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트러블,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같이 살면은. 네. 왜냐면은 나이 먹고 뭐 일 안 하고 일 못 구하고 좀 있으면은 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부모님하고 그 자식하고 그래서 뭐 안 좋은 일도 뭐 극단적인 일도 생겨서 그런 뉴스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터키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 자식들이 몇 살 정도의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터키에서는 보통 이제 독립하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까지 가족과 사는 거 많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터키 사람들은 거의 20대 초반? 네, 음, 맞아요. 20대 초반 때부터 결혼하니까 약간 일찍 결혼하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결혼하고 자기 집에 아내랑 함께 독립하시죠. 네. 지금도 여전히 좀 일찍 결혼하는 편이에요. 터키 그 젊은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게 문화의 차이가 이런 거군요. 아, 그쵸. 이게 네. 한국은 좀 그거 혹시 아세요? 출산율이 엄청 낮잖아요. 네네. 이러다가 국가가 없어진다고 이민자들의 나라가 된다고 좀 있으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혼을 다들 안 해서.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터키가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다들 결혼을 안 하는 추세라서 늦게까지. 근데 신기하게 이제 터키에서 어리게 결혼을 하지만 이제 어린 사람들도 아이 만드는 거 피합니다. 아이를 안 낳구나. 네. 낳는 아,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속도는 낮아서 이제 좀 터키에서도 나중에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린 사람들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23살이지만 음. 나랑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두 명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엄청 일찍 했군요. 그 친구는. 네. 네네. 그래서 터키는 네, 좀 결혼하는 것 대해서 급한 편이라고 할까요? 네. 독립을 음, 결혼하고 나서 하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살기가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게 살기가 네.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갑자기 최근 사이에. 네. 그래서 집을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서 그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뭐 터키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해도 그 출산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터키에서도 왜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고, 이제 결혼대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듣는 것 뿐이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살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터키에서 경제도 좀 나쁘거든요. 좀 아니고 좀 많이. 음,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도 비싸지기 때문에 아이까지 낳아서 힘들게 살까봐 걱정이, 불안감이 있는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낳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이유가 비슷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뭐 동물도 그렇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 많은 곳에서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동물들도 거기 번성해지고 자손도 많아지고 종족 번식도 활발한데 근데 식량도 없고 좀 사는데 위협이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동물들도 네. 그냥 자손을 안 낳고 그냥 뭐 생존하기만 급하잖아요. 그게 좀 인간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참, 살기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 음, 시대는 엄청 빨리 편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아, 네. 뭐, 오늘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지, 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해피님.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물어볼 거 있나요? 특히 이제 착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네. 일단 짧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키는 사계절이고요. 음, 이제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계절이나 아니면 이제 부족한 계절이 없고요. 음, 사계절 나라고, 이제 모국어는 터키어고요. 영어로 대화하지 않고, 아니면 아랍어는 아니고요. 음, 네, 이제 또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여행 오고 싶은 사람들 위한 장소들 음, 되게 많고, 오면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들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 문제 없을 거고, 걱정 없이 여행을 잘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절에 대해서는 사계절 있는 거는 똑같네요, 한국이랑.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좁습니다. 아, 네, 여기는 뭐 영하 10도 정도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뭐 어제도. 네. 뭐 심하면은 거의 뭐 영하 20도 가까이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터키는 어때요? 터키는 눈이 오는 곳도 있나요? 그리고 그 온도는 얼마나 떨어져요, 겨울에? 제가 일단 대학교 다니는 곳은 내가 사는 것보다 멀리 있었고, 이제 거기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도시고, 영하 20도까지. 와, 그 도시가 혹시 앙카라였나요? 네, 앙카라 옆에 시바스가 있거든요. 시바스라는 도시인데, 진짜 음, 장난 아닙니다. 저는 바닷가 사람이니까 겨울은 진짜 눈썹도 얼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네, 너무 추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엄청 고생하셨네요, 해피님. 네, 익숙하지 않은 계절이니까, 안탈리아는 이제 여름 도시니까 약간 따뜻하고, 처음에서 그렇게 많은 눈을 봤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하고 터키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오늘 대화로 많은 부분들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햇빛님.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빠빠이. 바이바이.